안녕하세요. 이재범입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일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었던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두 가지였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아이템도 없었고요. 또한 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알아봤으니 더욱더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알아봤던 것이 투자였습니다. 투자를 알아봤더니 두 가지 분야가 보이더군요. 하나는 주식 투자, 하나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 성격에는 주식 투자가 더 잘 어울렸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한 중개업소에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낯을 좀 가리는 제 스타일상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주식 투자였습니다. 주식 투자는 꼭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컴퓨터에 앉아서 얼마든지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뉴스거리를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만 물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란 것을 어떠한 책을 읽어야 될지 그 판단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터넷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추천을 했던 다양한 책을 하나씩 설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책이란 것도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었습니다. 책 한 권만 해도 10,000원에서 15,000원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1년에 한 10권에서 15권 정도를 읽다 보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돈이 들다 보니까 돈이 없는 저로서는 최선의 선택은 도서관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많은 책들이 있었고요. 그 책들을 통해서 제가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읽을 때마다 제가 든 것들은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지 그 여부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기에 앞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란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되어서 제대로 된 투자 결정과 투자 결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책을 통해서 주로 봤던 것은 자기계발 서적들이었습니다. 자기계발 서적 중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먼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점점점 투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갔었지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공부는 5년, 6년 정도를 했었지만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를 공부했지만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투자를 지금 현재 공부하시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자기 먼저 다스리는 그런 직업들 또 자기 먼저 스스로를 잘 먼저 파악해야 되는 그런 점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 서적이나 동기부여 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먼저 알아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 동기부여에 대한 책, 자기계발 서적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점차 투자 서적으로 주식 투자, 특히 가치 투자 서적들을 주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워런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피터 린치와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저도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리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금액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었을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역에서 1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한 20평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 전세가 1억 정도였고 매매 가격은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전세가 1억이면은 이 정도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매 가격이 1억 3,500인데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 당시에 그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 3,500은 실질적으로 거의 최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더 이상 이 금액에선 떨어지지 않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없는 돈 있는 돈을 갖고 또한 대출을 약간 추가로 받아서 1억 전세를 끼고 그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후에 역시 제 생각대로 2년 3년이 지나니까 1억 3,500 이상의 매매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그 돈은 저에게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이것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었던 첫 투자 사례가 저로서는 저의 종잣돈이 되었고 저의 첫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이 많으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반대로 돈이 없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이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돈이 없을 때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이 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금액이 몇백만 원 정도 됩니다.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 몇백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되는 금액일까요?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5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되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게 되고 더 많은 수익을 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투기 또는 도박이라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작은 돈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라고 불리는 대출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대출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지라고요. 물론 주식 투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변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은 내가 얼마의 금액을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얼마가 될지, 앞으로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물론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오를 거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지만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 여부가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주가라는 것은 1초에도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때문에 대출이라는 것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투기에 가깝게 됩니다. 또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금액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계가 알아서 저의 주가를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대출받아서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엔 부동산 경매를 보자고 하면은 부동산 경매는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를 제가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 또는 낙찰된 금액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이거를 5% 이자를 한다고 하면은 매월 내는 금액은 20만 원이 약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어지간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월 제가 이자로 20만 원 약간 못 되는 금액을 은행에 내지만 제가 월세로 매월 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에 4천만 원 대출을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을 제 투자금을 썼지만 거기서 보증금을 5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가 쓴 금액은 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의 투자금을 하고선 매월 10만 원의 이익이 나니까 12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납니다. 500만 원에 120만 원의 이익이 난다면은 1년으로 쳤을 때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겨우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만 이유는 이러한 작은 이익을 소홀히 여기고 이러한 작은 이익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매월 10만 원이라도 이익이 나서 이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저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되는 이익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2년 후에는 이게 7천, 8천이나 되는 금액을 제가 5천만 원에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7천, 8천에 팔게 되면은 그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은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기 바쁜데 과연 그 금액에 팔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금액에 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볼 때 1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이러한 뉴스를 볼 때 그러한 주택들은 우리들이 5억, 10억 하는 큰 금액입니다. 제가 투자는 1억 사이에 되는 물건들이 제가 만약 1억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그 금액이 전세가 8천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매매가 1억인 것이 8천 밑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9,500, 9천 이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세를 8천 끼고 샀다고 하면은 결코 2년, 3년 후에 손해를 보고 팔지는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5천만 원에 만약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났었고 나중에 팔 때 혹 7천, 8천짜리가 6천, 7천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5천에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혹 이득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으면서 매월 1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꼭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이익이 되는 물건을 팔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화수분 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하는 그런 물건들이 됩니다. 이러한 10만 원짜리 물건들을 한 채, 두 채, 세 채 하나씩 늘려간다고 하면은 나중에 월 10만 원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리고 100만 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 원이 되는 월세가 이자를 제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월급을 통해서 매월 3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내가 직장을 다니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30대, 40대, 50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언제 회사에서 내가 잘리게 될지 또는 이 회사에서 내가 계속해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는 직접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판단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갑자기 생활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월 100만 원이라도 매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회사를 그만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매월 100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금액을 또 받게 됩니다. 그 정도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충분히 내가 휴식을 하면서 사업을 할 것 또한 창업을 할 것을 알아본 후에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이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 있고 또한 열심히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잘 열심히 삶을 살아도 의미가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50만 원, 100만 원 되게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월급을 통해서 받는 50만 원, 100만 원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로 그렇게 받겠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이러한 돈을 받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지고 또한 내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고 또 신문에서 보면은 뉴스에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보면 5억, 10억 이런 것들만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생활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1억, 2억 이 정도 금액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꼭 매매 가격 아니고 전세 가격이다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1억, 2억 정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정도의 주택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이 정도의 주택은 우리들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경매로 제가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먼저 권리 분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리 분석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부동산 경매가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법을 꼭 알아야만 또한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만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아야 할 것 또한 자신이 보이는 것만 투자를 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 경매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수 물건이라고 하여 어려운 것들 또한 약간의 돈만 넣어도 큰 이익이 되는 물건들만 쫓아다닙니다. 왜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1,000만 원 넣고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또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책이나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작은 소액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액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꼭 어려운 걸 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하나 꼭 법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고 법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부분을 알지 못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사람들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몇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낙찰받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소액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한 채, 두 채 집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거주할 주택이 아니라 투자할 목적으로 그러한 주택들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택들을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는 가능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당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들이 과연 실제로 저만 그런 것이 해당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려줬던 방법을 듣고 그리고 또한 권리 분석이라는 것을 쉽게 자기가 아는 것만 입찰해서 낙찰받은 후에 현재 임대와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동산 경매를 했을 때 꼭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물건을 하더라도 쉬운 물건을 제가 조사하고 입찰하고 그래서 낙찰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임대를 놔서 매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자를 제하고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자신이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 역시 이것이 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신도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저 혼자 했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제가 함께 했었던 사람들도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 했더니 저도 똑같이 매월 이자를 제외하고 10만 원, 20만 원이라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렵지가 않더군요. 왜냐? 어려운 물건들은 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쉬운 물건만 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출이라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가 만약 갑자기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그렇게 고성장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저성장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제가 아까 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자가 많이 올라봤자 6%, 7%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월 내는 이자가 아까 20만 원 조금 못 된다고 했었지만 이자가 이렇게 1%, 2% 오른다고 해도 매월 내는 이자로 치면은 끼껏해야 20만 원 약간 넘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자가 오른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몇만 원이라도 수익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그 금액을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2년, 3년 후에 기회가 되었을 때 팔면 됩니다. 팔면은 또한 저에게 목돈이 들어오면 그 목돈을 가지고 다시 그렇게 소액으로 반복해서 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익이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게 부동산 경매가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실천하는 게 바로 부동산 경매이고요. 또한 제가 지금까지 실천했던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명도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면서 또한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소액을 통해서 한 채 두 채 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자를 제하고 꽤 많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무언가 투자 이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또한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큰 금액이 아닌 소액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제적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또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도 소액 부동산 경매를 직접 해보신다고 하면은 많은 기회를 갖게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